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여러분, 녹음 오는 길에 벚꽃 핀 거 봤어요? 루나도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아요? 아니, 벌써 봄이구나 싶은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다들 꽃놀이 갈 준비는 다 하셨나요? 저는 일단 집 앞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서 꽃 좀 보고 그러려고요. 사람 많은 거 너무 싫어서. 저는 아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높아서 꽃 안 보이는데, 예. 저는 경복궁 가서 보려고요. 홍매화도 피었다고 하니까 사진 왕창 찍을 건데 공유 많이 해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기쁘면서 슬플 것 같아요. 경복궁 홍매화 정말 예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뭐 언제나 예쁜 꽃은 환영이죠. 언니들도 꽃놀이 계획 세우셨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우리 함께 집 앞 꽃이라도 그렇게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해볼까요? 안 그래도 식목일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언니들을 위해 1주차 열었습니다. 레주파 1주차 방송 퀴어 오락실 시작합니다. Je le dis au fleuve, au lac de vapeur.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 통화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양장점에 언니들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수량에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4월 1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세컨드 페이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도 따뜻해지니 봄이 온 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날씨에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심해져서 더 이상 애인 집에 고양이와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슬픈 마음이지만 어쨌든 봄은 좋네요. 높아진 가스비가 그나마 덜 나오는 시기니까요. 올해도 여기저기 벚꽃이 피겠죠? 날이 많이 풀리면 착실하게 한강 근처에 주기적으로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저의 봄을 즐길 수 있도록 세컨드 페이지의 봄이 왔다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세컨드 페이지 님이 세컨드 페이지 네,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세컨드 페이지가 뭐 이쪽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곤 하는데 되게 저희 방송에 의미 있는 가수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 사연 읽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일단 고양이와 오랜 시간 보낼 수 없는 몸이 된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애인 집의 고양이와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러면 애인 집에 잘 못 가게 되시는 건지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혹시라도 이 세컨드 페이지님께서 혼자 사신다면 애인분께서 이렇게 세컨드 페이지님의 집으로 오시는 건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봄의 이 따뜻한 날씨를 사실 고양이들이 따뜻한 햇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봄 햇살이 딱 올 때쯤에 고양이들이 그 앞에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데 그 알러지가 이 평화로운
모습을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막는다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알러지가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지셔서 아니면 뭐 약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해서 고양이와 애인분과 조금 더 행복하게 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컨드 페이지님께서 신청해주신 봄이었다 들으면서 행복한 봄을 저희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세컨드 페이지님의 신청곡 세컨드 페이지의 봄이었다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세컨드 페이지의 봄이었다였는데요. 맞춤 질문 사연 보내는 방법 알고 싶으신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이 보내주신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1주차의 띵동은 교육부의 부끄러운 성소수자 지우기 행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첫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대표적 인권보호제도인 특별 절차를 통해 지난 1월 정부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표현으로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실제로 발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및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에 성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사실상 교육청 및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과정에서 보건 과목에 있던 섹슈얼리티까지 삭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UN 인권이사회의 답변서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인권 차별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정말 이 모든 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고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23년 4월 1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달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1주차 퀴어 오락실의 하레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말 아시나요? 해가 지는 방향을 따라 물들어가는 노을처럼 언니들의 힘든 일도 결국엔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며 잘 해결될 테니 너무 겁먹지 말고 힘내요. 레주파가 언제나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레, 루나,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로도 활동하고 있는 하레 루나가 함께하고 있는 일시차 방송 퀴어 오락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너 오늘 어디 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은 이 몸이 데이트에 나가는 날. 데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렴. 연애?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요점 정리해서 알고 싶다면 모두 모여라. 지금 귀 쫑긋하고 들을 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저희 4월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4월에는 뭘 어떻게 할지 한번 저희가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4월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소개해 주실래요? 4월은 퀴어와의 만남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썸 탔잖아요. 썸 탔고, 근데 사실 썸 다음에 만남이라고 하면 연애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좀 퀴어와의 만남을 연애 말고도 퀴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퀴어 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맥을 만들기 이런 좀 포괄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왜냐하면 연애가 꼭 필요하진 않은 언니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연애든 친구든 일단 퀴어들이랑 새롭게 좀 만남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남을 가지시나요? 네. 어떻게 가지시나요? 저는 모임을 먼저 찾아봐요. 퀴어들끼리 있는 뭐 운동 모임이나 뭐 이런 일들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사실 레주파도 퀴어들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근데 우리는 일단 이제 한 번 모이면 이제 1년으로 쭉 가는 거고. 맞아요. 저희 헤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요. 네. 이제 되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고 뭐 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 오늘 같이 술 마실 사람을 구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서 그냥 짧게 단기성 만남? 이렇게도 많이 만날 수 있는. 만나요? 저는 안 만나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를 이제 번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플? 저는 사실 요새는 그런 만남을 잘 많이 앉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플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 커뮤니티 시절 그 인터넷으로만 웹사이트 커뮤니티로만 존재하던 시절에 어플로는 없을 때 그때 저는 번개를 좀 많이 나갔어요. 저런. 네. 요즘은 안 나가세요? 요새는 이제 바빠서 못 저도 나가시죠, 아니 나이가 왜? 우리 아니, 나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 60대밖에 안 됐잖아요. 60대요? 어쨌든 예전만큼은 제가 그만큼의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저런 뭐 삶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술을 마시고 싶은데 뭐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싶어. 이런 욕구가 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심한 시기에는 번개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나갔는데요. 우와.
네. 저 녀석. 그러니까 번개를 처음엔 전 찾아봤죠. 번개글을 봤는데 번개글을 보면은 거기서 자꾸 막 번개 그 당시에 특히나 번개하면은 자꾸 썸을 타려고 한다거나 뭔가 그런 연애 상대를 찾고 싶은데 그쵸. 저는 그냥 간단히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술 한잔 하고 싶고 모르는데 퀴어들 새로운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놀고 싶어서 제가 이제 번개를 주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뭐 아무나 오세요. 뭐 어떻게 오세요. 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번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최를 해가지고 그거 쉽지 않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번개를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이제 친한 분이 그분도 이제 그 같은 사이트에서 번개를 주로 주최하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주최하는 번개 스타일이랑 제가 주최하는 번개 스타일이 서로 안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서로의 존재도 몰랐고 그냥 이런 번개를 주최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내 번개를 주최해야지 해가지고 했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저희가 친해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번개가 스타일이 확실히 있으면은 각자 이렇게 네, 열어가지고 행복을 그렇죠. 찾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원하면은 뭐 번개를 이렇게 주최할 수는 있긴 한데 그때는 저도 에너지가 좀 넘쳤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해소할 방법으로는 좀 필요하긴 했고 근데 대신 그렇게 번개를 많이 나가면서 진짜 다양한 퀴어 인간 군상을 많이 보긴 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도 그렇게 좀 알게 된 것도 있어서 나름 그게 저는 좀 이렇게 주로 술 번개를 많이 했는데 술 마시면은 조금 더 그런 본성들이 좀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술 번개를 하면서 되게 관찰하는 재미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막 친구들도 사귀기도 했고 정말 지나간 사람이 많긴 하지만 진짜 그때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애인도 사귀어 본 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찌어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떻게든 되긴 하니까. 루나는 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아, 이게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시대별로 있어요? 시대별로 있어요. 네. 그 10대 때는 네. 이제 한창 이제 그쵸. 그 천리안할 때라서 네? 뭐 할지? 천리안할 때라서 아, 천리안. 10대 때 천리안. 네, 10대 때 네. 천리안 때라서 그때는 이제 그런 PC 통신에서 많이 만났고요. 맞아요. 진짜 PC 진심인데? 통신으로. 20대가 들어나서부터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까지는 그 카페가 유명해져가지고 맞아요. 사이트 이제 온라인 포털 카페. 사이트 거기에 이제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 레주파 카페도 한동안 네, 있었죠. 네, 제가 청취자 이제 그걸 언니들이 통해서 계셨죠. 오기도 했는데 네. 그게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이제 요즘에는 어플도 진짜 많이 생겼고 실제로 뭐 사이트는 계속 있었으니까 지금 네. 뭐 다른 사이트가 되었지만 그 사이트에서 사람 많이 만나고 맞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이쪽 업소도 많이 생겨가지고 네. 업소 자체 내에서도 이제 이벤트를 해요. 아, 맞아요. 뭐 솔로 사람들. 이벤트라든가 뭐 커플 이벤트라든가 뭐 심심한데 그 뭐 같이 술 마실 사람들 뭐 구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 가게에서도 이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맞아. 많이 만나는 편도 있고 근데 주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기 위해서 어플을 많이 사용하긴 하죠. 맞아요. 네. 어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어요. 너무 벽장인데 퀴어 지인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퀴어 지인, 뭐 동네 친구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맞는 분들은 또 이제 잘 지내시거나 뭐 좋은 관계로도 발전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번 나오시면 괜찮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딱 낚아채우고 다시 사라지세요. 네. 그래서 아. 흔히 그런 분들을 약간 금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금광이요? 네, 두더지와 금광이라 그래요. 아. 가끔씩 생기시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낚아챔을 당하시는 분이 금광이시고 네네네. 낚는 낚아챔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 이제 두더지가 되는 거죠. 아, 그분은 이제 한번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파고 땅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시는. 네, 근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런 어플이라든가 사이트에서 좀 멀리 계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오히려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만남을 하실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그렇게 번개로도 하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이제 퀴어 친구들의 퀴어 친구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랑 또 친구가 되면은 그 퀴어 친구들이 또 퀴어 친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여기저기 만나기도 했었고 아니면 저는 아까 하나님이 뭐 레주파 활동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아예 하면서 그 활동하는 모임 단체 활동하는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친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좀 친해졌던 것 같은데 되게 달랐어요. 그냥 번개나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는 정말로 이제 뭐랄까요? 약간 사람들 결이 조금 다른 느낌?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랑 그냥 맞아요. 놀려고 만난 사람들은 조금 달라서 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일하려고 같이 만난 사람들도 그중에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하고 쭉 잘 지내는 사람도 잘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관계도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마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게 조금씩 달라서 색깔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 모임 갔을 때 있는 사람들과 뭐 예를 들어 뭐 보드 게임 모임 같은 거 갔을 때 있는 사람들이랑 독서 모임 아니면 뭐 전시회 하는 이런 거 번개에서 나가는 사람들이랑 뭐 술 마시는 사람들 아니면은 술 번개 말고 그냥 커피 카페에서 만나는 커피 번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확실한 달라요. 거는 밝을 때 만나는 사람들하고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밝을 때? 네. 날이 밝을 때요? 네, 낮에 그냥 그게 낮이라든가 네. 밤에 만나서 이 하는 사람보다. 불빛이라든가 네, 이런 아래서 만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이걸 좀 늘려서 얘기를 한다면 모임이라든가 뭐 정기적인 모임 특히 그렇고 아니면 무슨 전시회 모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무조건 만나야 되고 낮에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좀 오래 가고 취미라는 것도 사실은 술도 취미가 될 수 있고 밤에 이제 노는 거 뭐 클럽을 간다거나 하는 것도 취미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취미 말고 이제 그 취미만으로 이제 같이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때밖에 못 만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취미 같은 것들도 있으면은 아예 주말에 낮에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고 이런저런 조금 더 일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특히나 이제 루나가 아마 얘기했었던 밤에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을 마시지 않은 맨정신에서 다시 만나면 어색한 경우가 생겨요. 맨정신으로 네. 많이 만나본 사람하고는 오래 가죠. 그래서 저는 맨정신이 아니면 좀 네. 힘들어요. 제가 그 밤에 술 번개를 많이 열었다는 게 저는 그때만 만나고 일회성 만남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나가느냐가 맞아. 어떤 모임에 나갈 수 있는지가 좀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흔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 마시기 위해서 친구 만든다. 술 친구?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근데 저는 너무 그 친구들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네. 술 마시자 뭐 하자 뭐 어디 클럽 가자 이러면 계속 이렇게 나갔거든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체가 저를 이용한 거더라고요. 그들한테 있어서는. 혼자 술 마시기 싫어가지고 술 친구 만드는. 네, 근데 저는 그게 술을 막 먹고 취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꽤 센 편이니까 계속 이렇게 논 건데 그들은 혼자 먹기 싫으니까 저를 불렀던 거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목적이 달랐네요. 그냥 루나는 뭔가 그 사람들이랑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를 즐겁게 할 목적이었던 거였죠. 혼자 먹기 싫고 약간 자기 고민이 있으니까 좀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가벼운 느낌 상대를 나더라고요. 원했고 그래서 약간 그것도 솔직히 표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의도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하고서 사람을 만나는 용기를 가져야지 네. 지속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사람을 만날 때 좀 친구든 애인이든 제가 딱 봤을 때 괜찮다고 느껴지면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보고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쭉을 생각을 잘 안 하고 특히 친구들 지금 막 10몇 년, 막 20몇 년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 얘랑 친해질 수 있겠다 친해져야지라고 해서 친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약간 네. 조급하게 만나면 많이 안 가요. 저는 느긋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적 자체가 그냥
이번에 만났는데 재밌어서 다음번에 또 만나는데 재밌어서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졌을 때가 진짜로 오래가는 친구가 되는 느낌? 네. 그냥 막, 야, 너 진짜 내가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저도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럼 저는 오히려 막, 네. 저 약간 이런 식으로 벽을 치는 거죠. 무서워요. 그냥 저한테 너 혹시 나 이용하는 거 아니지? 너 뭐 이번만 만나고 뭐 다음번에 너 나 안 만날 거지? 얘기하는 사람 치고 나한테 먼저 연락한 사람 없어요. 맞아요. 짜증나요 진짜. 그래서 그냥 퀴어 친구를 일단은 만나는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애인도 애인이겠지만 간단하게 뭐 친구는 만약에 퀴어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본다면은 루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마음껏 만나. SNS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데 가가지고도 뭐 한번 만나보고 뭐 사이트 같은 것도 네가 굳이 알고 싶다면 내가 알려줄게. 거기 한번 해보고. 근데 그런 데는 찾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네가 그 어플 찾는 데에서 네가 한번 쳐봐.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면 나오는 게 있을 거야. 그거 다 들어가서 하나씩 해봐. 그러면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안전하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만나기가 좀 어렵고 맞아. 내가 진짜 뭐 진짜 죽이 되는 밥이 되든 한 명을 만나보고 싶다 하면 맞아요. 뭐든지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한 100명 만나면 한 명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 한 명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99명을 참아야 되는 수고가 좀 있기도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저 제외하고요. 늘 저만 제외하고 네. 자기가 어플을 처음 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오래간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늘 이렇게 겁을 주긴 하는데 어플에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만 수두룩빽빽하지는 않다고 해요.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냥 막 단톡방, 오픈 단톡방 같은 네,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오픈 그런 것도 채팅방 많이 같은 거 요새 많이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그런 오픈 채팅방 모집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조금씩 얘기하고 하다가 안 맞으면 다시 채팅방 나가고 다른 채팅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랑 조금 맞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건 또 커뮤니티를 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 한 스텝이 좀 필요하긴 하죠. 네,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런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 네, 거기서 이제 서로 모집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본다거나. 어플에서도 모집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플에서 요즘에 많이 모집해서 어플 거. 한 2-3개 정도 까시고 하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세요? 근데 저는 이건 뭐 비단 퀴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친구를 만들려면 그 친구랑 공통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똑같은 게 둘이 같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나 그런 게 있어야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네. 만나서도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퀴어라는 특성 때문에 더 만나기가 어려운 거고 맞아요. 그럴 때 봤을 때 사실 퀴어가 본인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꽁꽁 숨겨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무슨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벽자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뭔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드러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항상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뭐 되게 위험할 것 같고 겁이 많고 이러실 수도 있긴 한데 정말로 그렇게 무서우시면은 일단은 그냥 뭐 온라인으로만 사람을 조금 이렇게 사귀어 본다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한 명의 퀴어 친구는 만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 친구의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라도 할 수 있을 건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친구도 나와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냥 맞아요. 평생 온라인 친구로만 있고 싶으면 그냥 온라인에서 계속 얘기하다 끝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안 보면은 사실 그만큼의 친밀함이 생길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불안하다 얘가 안전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뭐 저희 레주파 행사할 때 나오시면은 맞아요. 네, 저희랑 같이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끼리 다 같이 또 노는 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너무 제가
뭐라 되죠? 너무 의지를 가지고 뭐라 되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레주파에 있는 저희가 제일 사람 많이 알고 있을걸요. 저희가 제일 안전한 사람이고, 마당발 한 저희가 10개 제일 있는 안전한 거죠? 사람이고요, 언니. 왜냐면 저희는 아시다시피 라디오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저희의 얼굴이 웬만큼 다 팔려 있어요. 특히 하래와 저 루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다들 알고 있어서 맞아. 이 험한 이 퀴어 세상에서 10년 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란 반증이니까, 선생님. 뭐 좋은 사람까지는 모르겠어도 최소한 안전은 할 좋은 거예요. 네, 위험은 하지 않을 최소한 거예요. 안전한 사람이니까 저희 네. 레주파 행사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한번 좋겠네요. 네, 그럼 불안하시면은 저희 이제 최소한 저희는 검증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도 단체도 해왔고 하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희가 애인을 또 이제 만나는 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애인,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네.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죠, 그것도. 근데 애인은 요새는 주로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소개팅도 있고 그냥 번개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남을 어플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걸 선호하세요, 루나님은? 저는 역시 이쪽 가게 가서 만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예. 헌팅 같이? 우와. 저는 그냥 우와, 그러니까 우와. 저는 제가 좀 특이 케이스라서 저는 그냥 대놓고 헌팅을 하는 쪽이에요. 아, 마음에 들면은 가가지고 뭐라고 네. 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이런 SNS 하세요? 얘기하고 혹시 SNS 저랑 같이 마팔하실래요? 번호 따는 거 대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새는 이제 SNS로 네, 옛날에 그렇게 번호 얘기를 알려주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업소에서 대놓고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포스트 같은 걸 써놓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직접 써놔요. 그냥 저 누구누구 맞아.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 여기다 연락해주세요. 저는 제 번호도 쓰고 막 그래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런 연락하기 위한 용으로 SNS 계정 만드신 분들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냥 퀴어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퀴어 계정으로 따로 만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뭐 어플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SNS만 얘기를 하면 SNS 자체에도 그 진짜 대놓고 레즈비언 쳐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 맞아요. 분들부터 일단 이렇게 먼저 구독을 한번 해보세요. 구독을 하다가 그냥 그분들이 어디를 간다 이런 게 막 올라요. 그런 분들은 특히 공개를 많이 해놔요. 거기 한번 가보고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한 발씩 하다 보면 뭐 친구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그 친구를 생기게 하면서 애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애인을 찾는다, 친구를 찾는다. 이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데 친구만 만나고 싶고 애인만 만나고 싶고 하다 보면은 친구로 만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동해져가지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애인으로 만나려고 만났는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만 원해 이렇게 해서 딱 너무 예를 들어 뭐 번개를 나간다고 해도 딱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조금 너무 한정된 인간관계밖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인을 구한다고 하는 분들 과 만났을 때는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너 내 애인으로는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가 될지 뭔지 모르니까. 목적이 진짜 다분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다른 키워드를 만나기 전에 그런 분들 먼저 만나시면 정말 날선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진짜 날선 평가를 받으시거든요. 그분들 딱 목적이 다분하세요. 딱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딱 진짜 애인만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시간 아깝다라는 것도 좀 말이 잘 모르겠는 게 어쨌든 여러 명을 좀 만나보고 알아봐야지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일지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일지 내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진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든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이따가 보면 그 사람의 매력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너무 속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속단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언젠가 또 진행하는 솔로 테이블 미팅이 있다면 네. 그쪽으로 나오시면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속단할 보시면, 수밖에 네. 없는 빠르게 지나가는
테이블 미팅이 될 수 있긴 네. 하거든요. 네, 한번 언젠가 또 열게 되면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레주파에 오시는 나와야 거죠. 한다. 네, 저희 행사에 그러면 나오세요. 다 된다. 뭐든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추천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 주신 것들은 사실 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소개받는 거? 근데 이것도 좀 어렵기는 해요. 사실 일단 맞아요. 내 주변에 소개를 시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이 적극적이어야 넓어야 돼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뭔가 사실 소개를 시켜줬는데 안 좋게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소개해준 사람이 리스크를 다 안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유연해야 되고 해서 제 주변에 소개를 시켜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네. 정말 많은데 내가 너를 소개시켜줘서 내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래서 못 시켜주고 있는 애들이 줄을 서 있어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소개를 받을 때도 그렇고 소개를 해줄 때도 그런데 뭐 알아서 둘이서 할 거면 많은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도 이게 애인으로 맞을지 친구로 맞을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놀 때 그냥 같이 한번 노는 자리나 만들어보고 별로면은 그 번개처럼 그냥 그날만 놀고 빠이 하면 되잖아요. 저 한번 그런 거만 해보고 싶어요. 주변에 혹시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한꺼번에 한 번에 한 공간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나는 그냥 풀어놓는 사람 데리고 나는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너무 웃겨. 풀었는데. 누가 누굴 데려왔는지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담감이 저도 알지만 부담감이 내가 1대1로 연결시켜준 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 공간에 밀어넣고 알아서 놀아 하면 나 부담감 별로 없을걸요. 아마? 맞아. 그냥 그 분들한테는 장소와 시간만 딱 고지를 해주고 그냥 알아서 모여서 놀게끔 하는데 그래요, 사실은 그 경우에는 진행자가 필요할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는 이번 거죠? 연도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모르겠네요. 일을 이렇게 자꾸 벌리는 것 같은데 재밌네요. 언니들 요청이 많다면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퀴어 분들을 뭐 어느 인연으로든 이렇게 만나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긴 했는데요. 아마 들었을 때 언니들이 뭐 나는 이거 말고 저런 게 더 좋았는데 저희가 얘기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SNS 후기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같이 또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좋네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맞아 저런 방법도 있었지 해서 좋은 방법이다 생각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루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 나 주위에 이렇게 소개시켜달라는 애들이 많았는데 한 10명쯤 됐으니까 애들 한 번에 풀자 라고 해가지고 나도 풀어놓고 저 싶다. 벌써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났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캐치프레이즈.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일 얘기할 때 따로 하도록 네, 일 얘기할 때 합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팁들을 좀 얻으셨다면은 다행일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매달 팁이 있었을까요? 뭐 팁이 아니더라도 네, 뭐 어쨌든 저건 영 경험 아니다. 담은 네, 어쨌든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건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맞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저희 코너는 매달 이렇게 키워드 정해가지고 저희 쭉 저희 썰들과 함께 방법들을 저희 함께 고민을 해볼 건데 혹시라도 듣고 싶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희 레주파에게 연락을 좀 주시면은 뭐 SNS로 연락을 주셔도 맞아요. 되고 이메일 뭐 여러 가지 카페에서도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저희 깨톡 채널에다가 레주파 치면 이제 저희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깨톡 채널 친구 추가하기 하면 해주면은 돼요. 네, 저희 그쪽으로도 그냥 의견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거기로 이거 얘기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맞아요.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들어오겠습니다. 냥. 냥. 오늘 여성스럽게 입었네. 예쁘다. 아까 풀꽃님이 넌지시 물어보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뷰 나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풀꽃님 대사 문제 있어요? 기분 나빠요. 왜요? 나는 좋기만 한걸?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키워드 재미있게 연애할 수 있는데 하면서 괜시 아쉬웠다면 지금 여기 방송 중입니다. 우리 같이 패널로 참여해볼까요?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면 올려주세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 거기 아직 조명 안 켜졌어요. 아람씨, 출연자 세팅 좀 해주세요. 와, 무대가 진짜 넓네. 거기 소라님, 여기에 서 계시면 돼요. 무대 뒤에 있는 스텝이 사인 줄 때 올라오시면 되고요. 가운데 서 계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포 선셋의 MC 나하입니다. 드디어 첫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저희 방송이 뜨거운 불판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전 개인적으로 더 불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합니다. 일단 제 옆에 계시는 나루님. 안녕하세요. 빌본 선셋 게스트로 함께할 나루입니다. 제가 그렇게 회사에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저에게 이런 연애 프로 게스트 참여자가 주어졌네요. 깍깍! 그러게요. 저도 연애 프로 MC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럼 방송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제 소개는 어디로 갔나요? 맞다. 계셨었죠? 계셨었죠라뇨. 뭐예요? 그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안녕하세요. 레하입니다. 신곡 많이 들어주세요. 저기요, 여기 연애 프로거든요. 홍보 금지, 금지. 여기 음반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이제 저희 출연자분들 만날 건데요. 먼저 티저 때문에 SNS에서 핫했던 그 장면 보러 가시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좀 한산하네요.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콜드브루 한 잔 주세요. 네, 4,700원입니다. 여기요. 바로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가 맞는 건가? 안녕하세요. 혹시 소라님? 네, 소라입니다. 사이다님 맞으세요? 네. 제가 사이다 맞아요. 일찍 오셨네요. 사이다님이 더 빨리 오신 것 같은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중간에 차가 막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 주변에 일정이 있어서 일찍 온 것 뿐이에요. 커피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차 마실게요. 그럼 저도 차 마실게요. 뭐 좋아하세요? 캐모마일 마실까 하려고요. 좋아하는 차 있으세요? 전 처음 먹어봐서요. 추천해 주실 거 있으세요? 석류차 같은 건 어떠세요? 여자한테 좋대요. 저 지금 이 멘트 문제 있어요. 네? 왜요? 잘 듣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냥 추천해주면 되는데 뭐 여자한테 좋다니. 그러면 남자는 석류차 마시면 안 좋나?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죠. 장어를 먹으면 남자도 좋다거나 같이 한 성별한테만 좋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좋은 점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싫어요. 그냥 먹고 싶어요. 네, 더 싫어하시기 전에 다음 영상 볼까요? 그럼 석류차 마셔볼게요. 추천받은 차는 어땠냐고요? 사실 저 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추천받고 처음 마시는 건데 괜찮네. 이번엔 좋은 선택이었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모습이 꽤 귀엽더라고요. 연애한 지는 좀 되셨어요? 마지막 연애가 1년 정도는 되네요.
헤어지면 다시 안 보는 타입? 그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면 계속 인연을 이어가긴 하죠. 어떤 식으로요? 여기 사장님 제 구애인이에요. 당황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네, 그럼 저기 두 분이 두 사장님 서로 사귀는 사이예요. 문자로 미리 내가 얘기 안 했나? 네. 네. 그렇구나. 뭐해요 그 반응. 아무튼 어때요? 소라님은 연애한 지 좀 됐어요? 저는 3, 4년은 더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랑 많이 사이 가까워지셨어요? 물어도 되나? 뭐 그냥 똑같죠 뭐. 꽤 담담한 느낌인데 예전 사람에 대한 감정은 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사귈 때도 그랬거든요. 보면 좋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하루 종일 생각나고 싱숭생숭하고 같이 있고 싶고 제 하루 일과가 걔에 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어떤 모습에 헤어졌는데요? 그냥 뭐... 무서웠던 건 아닐까요? 네? 인정해버리면 마음이 커질까봐 과거에 좋아하는 마음을 더 키우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신한테 솔직해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와, 저 머리를 땡 하고 누구한테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말이 충격적이었나? 그럴지도 모르죠. 왜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부정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알죠? 네. 저기 예쁜 사장님도 내가 먼저 대시했어요. 소라씨도 용기 내봐요. 내가 보기에 충분히 매력있고 멋진 사람 같은데? 우리 데이트 시간은 여기까지라네요. 난 이만 가볼게요. 선택은 소라씨 몫이에요. 후회 없는 선택 바랄게요. 네. 고마웠어요. 사이다님과의 데이트요? 꽤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데이트 재밌었죠? 처음 마시는 석류차도 괜찮았고요. 근데 왜 풀꽃님이랑 술 마셨냐고요? 그냥 한번 마셔보고 싶었어요. 선셋하우스에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풀꽃님이랑 사이다님 단둘이 술 마셨대요? 뭐야, 언제 또 술 마셨대. 다들 나보다 더 연애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웬일로 문자를 준대?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넌? 그럼 같이 먹을까? 술 먹자. 술? 얜 왜 또 술이래? 아무튼 알겠다고 해야 되겠다. 회사 앞으로 갈게. 신호 바뀌었다. 빨리 가야 되겠네. 뭔 술이야? 응? 그냥 먹고 싶어서 너랑. 뭔 일 있어? 아니, 뭔 일은 무슨. 에이, 표정 보니까 아닌데?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우선 짠 하자, 짠. 아이고, 오늘 적당히 마시자. 알겠어. 괜찮아?
넌 좀 취한 것 같네? 아니, 전혀. 뭐야, 왜 이렇게 잘 마셔? 난 별로 안 마셨잖아. 물도 계속 마셨고. 아, 그렇구나. 잘했어. 풀꽃아, 나 있지? 어, 나 사직서 냈다? 아, 그래? 어? 뭐라고? 나 이제 백수야. 이제 늦게까지 선셋하우스에서 자도 돼. 아니, 왜? 그 회사가 많이 괴롭혔어? 아니,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나 이제 완전 한가해. 하나도 안 바쁠 거고. 아니, 갑자기 그럴 리는 없잖아. 뭐 한바탕 하고 나온 거야? 또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괜찮아. 다만 나 이제 밥벌이 어떻게 하냐. 새 직장 구할 때까지 나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 선택이니까. 네가 뭐 어른이 알아서 잘하겠지. 맞아. 이제 미래의 애인이 나 살려야겠네? 언제 안 그랬니? 이제 더 심해질 텐데? 요즘 취업난 어마무시한데. 아유, 벌써 걱정이다.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렸어? 회사? 또 한 소리 들을라 말 못했지. 아유, 잘한다, 잘해. 안 그래도 요즘 만나는 사람 없냐고 계속 잔소리 하시는데 회사 그만둘 것까지 아시면 어휴. 만나는 사람. 그냥 결혼할까? 뭐? 결혼하면 좋긴 좋겠다. 너 같은 사람 없나? 능력 있지, 예쁘지. 우리 결혼할래? 뭔 뜻이지? 장난이야. 표정 풀어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싫어해? 응? 안 싫어. 뭐라고? 몰라. 왜 큰 소리야. 아무튼 너한테 얘기하니까 아까 우울했던 거 다 풀렸다. 역시 짱이다. 이제 마시자. 마셔. 짠! 나 한 잔만 더. 딱 한 잔만 더 마시고.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웬일로 아까 자자나 했다. 내가 바보다, 바보야 아주. 잔 줘. 나 더 마실 거야. 더 마실 수 있단 말이야. 됐어. 더 마셨다가 누굴 더 고생시키려고. 너무해. 나빠. 네, 맞습니다. 저 아주 나빠요. 얼른 일어나. 일로 와. 야, 너무 질러. 추워. 그러게 누가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래? 일로 와. 손 잡아. 아까 샀던 외투가 여기 있다. 이거라도 입어. 운전 안 돼. 음주운전 안 돼. 알아. 오늘은 대리 불러서 타고 갈 거야. 기사님, 여기요. 무거워. 좀 더 기대봐. 벤치다. 우리 저기 좀 앉자. 이렇게 하고 자니? 자네. 바보. 예쁘면 다냐? 손 찬 거 좀 봐줘. 이러니 맨날 감기 달고 살지. 덜렁거리고 사람 걱정이나 시키고. 그래도 보면 좋긴 좋네. 야, 너 아까 넌 장난쳤겠지만 네가 결혼하자고 할 때 나 진짜 엄청 떨렸던 거 알아? 큰일이야. 정말 이거 큰일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 내가 너를. 봄이 왔는데도 밤은 춥네. 들어가야 되겠다. 무거워 진짜.
진짜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참 이상하다. 어머,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도 너보단 낫거든? 무슨 소리야. 너랑 동일선상 오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더 기분 나쁘거든. 마음속에 누구든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만의 넘버원.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려보자. 기억 월드컵. 네, 저희 벌써 4월 다가왔죠. 4월에 네. 월드컵이 왔는데요. 와, 저희가 그 저번에 3월 큐어 월드컵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마어마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어마무시했죠. 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다들 열받아 했던 저희가 진상 퀴어로 했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다들 열불나 하면서 월드컵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4월에 저희가 토너먼트 월드컵을 올렸을 때 요거는 다들 막 설레하는 느낌이 딱 있었어요. 맞아. 안 그래도 지금 4월 되면서 날씨가 이렇게 봄 날씨 오고 따뜻해지고 살랑살랑 바람 부는데 사람들이 좀 더 언니들이 동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희 요번 주제가 뭐였었죠? 두근거린다. 네. 제가 얘기해요? 네네. 네. 언니들의 이상형. 네. 와. 사실은 저희가 이 퀴어 월드컵 시작할 때 처음에 다들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상형 월드컵이 너무 비퀴어 위주의 이상형 월드컵이었어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의 가장 하고 싶었던 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형 월드컵 저희 엘량장점 듣고 계시는 언니들을 위한 이상형 월드컵으로 퀴어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이번 월드컵은 진짜 저희도 이제 월드컵 토너먼트 투표를 하면서 고르면서 너무 설레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봄바람 산들산들 내 마음도 산들산들. 근데 요 사진을 월드컵 아마도 방송 듣고 계시는 언니들도 지금 아직 하실 수 있을 텐데 월드컵 사진이 너무너무 찰떡 같아가지고 그쵸. 누가 골랐는지. 그랬나요? 네, 진짜. 하나님이 딱 골라서 매치를 해주셨는데 저 이거 보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어떠한 그러니까 네. 특정 이상형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진을 보고 뭐지? 나 이 이상형 마음에 들어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찰떡 같은 사진을 골라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상형일 때 찰떡 같은 그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이따가 그 네, 이상형이 이따가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저번엔 32강까지 했지만 뭐 이상형 많을 순 있지만 뭐 사실 딱 확실하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16강으로 요번에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16강 다들 사실 투표를 많이 해주셨지만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0표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상형 15가지 이상형 언니들에 비해서 조금은 밀려서 16강 16위가 된 저희 항목이 하나 있었죠. 근데 사실 이건 진짜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요. 16위로 들어온 게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호거든요. 저는 극호예요. 네. 극이에요? 네, 극호예요. 그 사실은 1대1로 이렇게 딱 토너먼트 붙었을 때 승률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한 4분 중에 한 분은 맞아요. 항상 이제 이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승으로 그 1대1로 붙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는 연애하고 싶은 이상형으로는 맞아요. 근데 약간 이게 애매한 게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내가 꿈꾸는 이상형인지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 이상형이랑 연애할 순 없잖아요. 그쵸. 아유, 그치.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고 하다 보면은 타협을 하게 되죠. 이상형은 그쵸, 이상형이고 맞아요. 나의 연애 상대는 또 연애 상대다. 어떤 연애 상대가 좋은가 했는데 아마 이거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상형이라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연애한다고 생각했을 때 왜냐면 사실 이거 사진까지 있으니까 자꾸 막 그러니까 과몰입을 하게 괜히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약간 그 16가지 선택지 중에도 정말 하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현실적인 연애 상대 아니면 뭔가 되게 유니콘 같은 연애 상대 약간 그렇게 좀 합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 언니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토너먼트 골라주셨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상형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 각자가 있을 테니까 그걸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마음으로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제 우승으로 1대1 대결에서 뽑으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사실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 아까 루나는 뽑았다고 했는데 왜 좋아요? 저는 그 연애 경험이 많이 있는 것에서 온 그 노련함을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도 어느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1년 동안 12명을 사귄 사람과 1년 동안 사귄 사람이 12명인 사람이 좀 다르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에 어느 결에서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연애 경험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사회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을 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경험 중에서 연애 경험도 어느 정도 나와의 연애에 있어서 내가 이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 몫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노련함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풋풋함을 좋아하는 저 분들. 사람 뭔가 다른 여자한테 좋겠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노련함을 보면 두근해요. 오히려 짱 노련한데 포인트다. 약간 저한테 좀 하트 어택 다는 좀 포인트라 가지고 진짜 이상형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저는 진짜 남자가. 완전 이상형인데 물론 저는 1위로 뽑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그 25%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저는. 네. 하나님은요? 저도 이게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따지자면 따지자면 혼데 뭐 다른 누구랑 대결했냐에 따라 사실 좀 다르긴 맞아요. 해요. 이게 토너먼트가 랜덤으로 나오는 맞아요. 거라서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애들이랑 붙으면은 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운명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두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이 중에서 내가 더 끌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 그렇게 약간 과몰입해가지고 봤거든요. 하래님을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네, 네. 저희가 이 이상형 항목들도 아이디어를 저희가 같이 냈잖아요. 맞아요. 내면서도 너무 좋아 이러면서 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5위로 넘어가 볼 텐데요. 15위는 뭘까요, 하나님? 너듬이 풍기는 사람인데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거 이미지도 찾고 네. 하면서 대체 뭐가 좋지? 어디가 좋은 거지? 하면서 혼자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 약간 외골수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나만 알기 그러니까 이 어렵네. 세상에서 약간 동떨어진 사람인데 본인의 그런 학식이 엄청나게 높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특유의 그 섹시함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약간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그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동떨어진 세계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 네, 그런 너드미를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끌려하는 사람들도 그 분명히 나쁜 말로 좀 있어서. 찌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너드미가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정말 외적인 너드미일 수도 있고 행동적인 너드미일 수도 있는데 외적인 너드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한창 막 유행했었던 막 뿔테 안경 낀 사람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외형도 약간 너드미 쪽에 조금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약간 어수룩하게 입고 이런 근데 그 사람이 외형만 그렇고 실제로는 뭐 되게 괜찮다거나 막 이런 데서 이제 갭 차이에서 이제 느끼는 그런 매력도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얘기한 맞아. 것처럼 정말로 이 사람 자체가 좀 어수룩한데 그런 어수룩한 면을 좀 뭐 순수하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막 빠삭하게 다른 거를 막 아까 얘기했던 노련미를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 너드미가 풍기는데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 진짜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와,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거가
이렇게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긴 건 진짜 찌질함의 극치인데 연애 경험이 이거야 그러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너드미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경험은 연애 경험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인데 저는 지금 이미 눈이 반짝반짝 너무 행복해지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날티가 나는데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과 그러니까 날티가 엄청 나는데 연애 경험이 적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엄청나게 찌질하게 생겼어요. 진짜 찌질의 극치 막 그냥 찌질해요. 찌질한데 막상 약간 그 사람을 까놓고 봤는데 엄청나게 연애 경험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갭 그러니까 차이를 나만 좋아하는 아는 거죠. 그 갭 모해가 있는 사람 제가 진짜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루나 고백합니다. 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듣고 있니? 누군가? 네, 이것도 한 3분 중에 한 분씩은 항상 1대1 대결에서 토너먼트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최종 1위는 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아닐까 이거. 네, 어쨌든 간에 이 너드미 풍기는 사람도 좀 많은 호응을 좀 얻었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았던 분이 데뷔해도 됨,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뷔해도 될 정도로 노래 잘하는 분.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이분은 실제로 최종 1위가 된 비율도 조금 있어요. 네. 많진 않지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1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순위가 너무 낮아서. 아, 원래 순위 높을 줄 알았는데. 좀 더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노래 잘하는 밴드부 선배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저는 항상 탈락. 아, 진짜요? 아, 저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저도 노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이게 최종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노래만 잘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 모든 것이 다 안 좋은데 노래만 잘해.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잘하는 게 이 포인트가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냐인데 저는 노래 잘하는 게 딱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무예요. 특성 0이에요. 그 사람의 그냥 그냥 이 사람한테 노래 잘하는 것 때문에 끌리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잘하는 거 진짜 최고거든요. 혹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과 사귀고 쭉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앵무새를 키우는 거지 않을까. 내가 꾀꼬리 한 명 키우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약간 무감각해져요. 그냥.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상형에는 좀 떨어졌다 저한테는. 네, 저는 노래 관련해서 그런 과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경험자. 네, 그래서 저한테는 매력이 더 그냥 슬슬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매력이 아닙니다 이거. 네, 하나님한테는 어땠어요?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한 이유가? 하나님한테는 높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일단 없고요. 저는 그냥 같이 노래 부르면서 뭔가 같이 노래 부르면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로망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거 뮤지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다 그거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나. 벌써 8시가 넘었고. 이런 노래 어때요? 근데 노래를 되게 잘해. 그럼 괜찮죠. 그럼 저도 얹겠죠 이제. 나도 나가야 되는데. 얼쑤. 아 덥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취향이니까. 네. 저도 사실 이게 그렇게 하위권으로 떨어질 줄 몰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이상형 항목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15, 16위로 나왔던 이 두 가지는 한 번도 최종 우승이 된 적은 없지만 데뷔해도 됨 노래 잘하는 사람 이 항목은 그래도 우승한 적, 최종 우승 한 적은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최고봉으로 꼽는 이 항목을 최고봉으로 꼽는 언니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어서 13위가 뭘까요, 루나님? 리트리버 같은 연하. 네, 이거 진짜 약간 연상 연하 이렇게 해서 연하의
뭐랄까요? 제일 이상적인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꼽는 모습이잖아요. 큰 근데 개 저는 같은 리트리버 연하. 같은 연상이 좋지 연하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새-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안 편하겠군요. 뽑았어요. 약간 네. 루나의 뭔가 끌림 포인트를 알 것 같아요. 갭이 있어야 돼요. 그 차이에서 느껴지는 그 뻔한 매력. 건 싫다는 뻔한 거죠. 건 싫어요. 음. 리트리버를 키우지 내가 왜 리트리버 같은 연하를 키우냐고요. 그럼 저희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해야겠다. 네. 리트리버면 리트리버고 연하면 연하고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리트리버 같은 뭐 상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루나는 뽑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뽑았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딱 그 연하에서 그렇군요. 약간 이런 하지만- 느낌 돼가지고. 네, 저희는 조금 더 대중성을 지향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뭐 그쵸. 하여튼 네. 뭐 리트리버 같은 연하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댕댕이 같은. 뭐 아까 14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14위부터는 최종 우승으로 꼽아주신 언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맞아요. 네, 이상형 항목들인데요. 리트리버 같은 연하도 좀 사실은 그 댕댕이 같은 뭐 매력, 근데 또 이제 연하의 매력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리트리버 같은 연하? 저는 별로예요. 근데 이것도 좀 순위가 낮아서 네. 네. 키워들이 대중적이지 않구나. 오. 네. 하긴 그러네요. 좀 대중적인 픽이긴 하죠. 리트리버 같은 연하. 네. 그래서 리트리버는 사실 그런 뭐 댕댕이 같은 매력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리트리버 네. 좋아하는, 그러니까 리트리버 같은 연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애인이 만약에 같이 데이트하는데 봄 여름마다 막 머리카락 빠지고 아이 그건 좀 너무 같다. 갑자기 막 나비 막 쫓아가요? 나비 쫓아가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무릉덩이 막 갑자기 아니 예? 어떡할 거냐. 그건 정말 개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 그 봄에 벚꽃 잎 떨어지잖아요. 그걸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으러 막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 리트리버 같은 연하 중에 그런 거 막 잡으려고 하고 엄청 활동성 높고, 그리고 뭐 비 온 날에 막 괜히 막 무릉덩이 막 첨벙첨벙거리고 약간 이런 활동성이 좀 과격한 인간들이 있는데, 개구쟁이? 네, 그런 개구쟁이 같은 사람이 약간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활동성 네. 산책시켜줘야 되고. 네, 약간 매일매일 약간 열정적인 그런 사람. 근데 귀엽고 막 앙증맞고 이런 느낌? 약간 그냥 큰 게 이미지를 좋아해서 그냥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정말로 근데 그런 아까 루나님이 얘기했던 개 같은 부분을 머리카락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머리카락은 너무 가지 않나. 저는 그냥 빗질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빗질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네. 저는 그냥 순하고 착하고 약간 순딩이 느낌? 그런 리트리버로 생각하기는 저도 했어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굳이 리트리버라고 꼽는 거는 순하고 착하고도 있지만 뭔가 조금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큰 이런 그런 연하 그렇게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각자 이제 언니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었겠죠 이거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아까 빗질 머리털 빠지고 해서 이제 연결된 12위가 될 것 같은데 12위가 왔네요. 네, 12위는 매사에 깔끔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매사에 깔끔한 사람과 리트리버 같은 머리 많이 빠지는 분들 만나면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깔끔하다는 게 되게 깔끔을 떤다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매사에 깔끔한 게 정말로 뭐 이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나 그런 처리하는 부분에서 깔끔한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일 수 있죠. 네, 그래서 매사라고 한 거니까 매사에 깔끔한 사람은 오히려 인간관계도 확실하게 약간 흐물텅하게 애매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 딱 잘 끊어내고 일 처리 같은 것도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같이 다니는데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매사에 깔끔한 사람은. 네. 저는 오히려 그 말 그대로 네. 위생적인 사람. 맞아요. 저도 위생적인 사람. 네. 저도 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그렇게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험자여서 어떤 깔끔한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위생에 있어서 개인 위생은 맞아요. 근데 그거 기본적인 중요해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네, 맞아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마스크를 한창 쓰고 있다가 이제 좀 벗었다가 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느끼게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코가 예민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리고 뭐 주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좀 냄새가 막힌 삶을 살다가 한 2년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보다 이런 냄새 나지 않아 했는데 잘 못 맡더라고요. 이런 냄새 저런 냄새는 그 냄새가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제가 약간 그런 채취 이런 것들도 잘 뭔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번 이긴 적은 있긴 해요. 매사에 깔끔한 사람이. 다른 거에 밀리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언니들이 매사에 깔끔한 사람을 이제 1대1로 이렇게 붙었을 때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생은 사실 뭐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하니까 이상형으로도 많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쵸. 모두들 손 잘 씻으시고 샤워 잘 하시고 네, 여러모로 매사에 깔끔한 사람도 매력이 넘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으로 알 수 있었고요. 좋습니다. 네, 약간 비슷하게도 또 넘어가서 11위가 옷 잘 입는 사람, 패션 센스 좋은 사람인데 이거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패션 센스 사실 그래서 저 약간 옛날에 패션 센스 좋은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막 할 때 살짝 주눅든 적이 있거든요. 저 약간 옷 막 입고 다녀가지고 아, 스스로요? 저는 제가 막 입는 줄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근데 뭐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포기를 했는데 네, 일단 옷 잘 입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멋있어 보이긴 해요. 저는 이게 약간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게 이 사람이 개성 있게 잘 입는 건지 뭐 아니면 내 마음에 들게 입는 게 잘 입는 건지 약간 그런 것도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센스라고 하는 거라서 저는 약간 뭐 TPO를 잘 맞추는 것과 그리고 TPO를 맞추는 것 중에서도 뭔가 패션 센스니까 뭔가 좀 패셔너블하게 잘 입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꼽을 수가 없었던 게 누가 패셔너블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적은 소품을 이용해서 잘 입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진짜 옷 잘 입는 사람이거든요. 막 루나의 치렁치렁 안 기준은? 해도 네네. 네, 치렁치렁하지 않아도 이래서 뭐 그런 거죠. 평소에는 그냥 니트를 입다가 그 니트에 어느 순간에 그 목도리 같은 걸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목도리가 아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뭘? 네? 목도리가 아니고 그 가디건 얇은 거를 이렇게 둘러서 온 거더라고요. 아, 있는 막 옷이 많아서가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네, 잘해서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센스네요. 그게 네, 정말. 그게 센스 있게 입으시는 분들이 전 좋더라고요. 물론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입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뭘 입어도 좀 당당하게 입는 분들이 네,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상형이라고 하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 일단은 한번 심장 한번 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끌리고 이제 알면서 점점 매력이 줄거나 뭐 더 쌓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옷 잘 입거나 패션 센스 좋다라고 하는 게 첫인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어서 10위로 넘어가면 이게 대망이 나왔죠. 운동 그쵸. 잘하는 등 근육 빡, 복근 빡, 근육 붙이. 네. 근데 저 이거 그 후기를 하나 들었는데 근육 붙이 말고 운동 잘해서 뭐 등 근육, 복근 빡빡 있는 근육 팸이면은 나는 선택했다라는. 아까 의견이랑 비슷한 거죠. 네, 꼭 붙여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근육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했으면 조금 더 호응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루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지 않나요? 네, 이게 아까 그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막 근육 빡, 복근 빡, 막 이런 사람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그분들에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약간 저와 좀 다른 결이라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 사진을 다들 봐야 돼요. 이 등 근육을 제가 보고서는 갑자기 순간에 심장이 두근한 거예요. 그래서 나 뭐지? 등 근육 좋아했네. 갑자기 순간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제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치 강한 부정 강한 긍정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진 덕분에 제가 좀 저의 취향을 알게 됐어요. 나 근육 좋아했구나. 근데 너무 사진이- 좋아하는 나머지 너무 내가 부정했구나. 그죠? 사진이 멋있긴 해요. 맞아. 너무 멋있어 진짜. 플랭크인가요 이게? 플랭크라는 플랭크를 것 하고 같아요. 있는데 또 심지어 발끝으로 서 있어요. 잘 보면. 맞아요. 진짜 멋있어가지고 이 등 근육이 정말로 등 근육과 팔 근육이 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등 근육 빡 하는 언니의 사진인데 네. 이 사진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러 들어가셔도 되고 맞아요. 네, 모르시겠다면은 저희 레주파 SNS에 들어가시면은 이 월드컵 링크가 있거든요. 이상형 월드컵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세요. 이건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네, 진짜 멋있는 사진이라서 정말로 내 이상형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누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최종 1위도 한 3% 정도로 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언니들이 그래도 투표해 주신 거니까 최종 1위로도 꽤 뽑혔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네. 저희 약간 디토스러운 느낌으로 9위로 가볼 건데요. 저희 9위 듣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가도 되나요? 네. 저 저희 뭔지 알 것 같아요. 뉴진스의 디토 디토. 한번 듣고 9위를 들으면은 딱 언니들 마음 살랑살랑 할 것 같아요. 저희 그럼 뉴진스의 디토 듣고 잠깐 돌아올게요. 네, 저희 뉴진스의 디토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의 감성과 이어서 9위를 발표해 볼 텐데 하나님 9위가 뭘까요? 9위는요. 두근. 인기쟁이 학생회장 선배. 네, 저희 다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과거라도 여러 미디어에서 이렇게 미화시켜준 많죠. 네, 과거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추억 속에 있는 학생회장 선배. 근데 이 학생회장 선배가 좀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미지가요? 학생회장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요? 학생회장의 이미지가?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미디어에서 만들어준 이미지뿐이라. 그게 어떤 이미지예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되게 인자하고 근데 일 처리 되게 잘하면서 똑똑한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리고 되게 리더십 있고 되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좀 둘러싸여 있으면서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내 이름도 기억해. 중요하다. 약간 모범생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근데 내 이름을 기억해. 하나님은? 저는 일단 되게 예뻐요. 맞아요. 되게 예쁜 것도 키 있고. 크고 예쁘고 뭐 하나 잘 못하는 게 없어. 맞아. 그런데 학생회장인 할 만큼 인기도 많고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되게 학생들도 좋아하고 근데 말하신 것처럼 뭔가 똑부러지게 일도 잘해. 근데 나를 기억해. 약간 그런 느낌? 루나는 뭐길래요? 저의 학생회장님은 날라리거든요. 루나 이미지는요? 네, 근데 공부 잘하고 봐봐, 또 이제 선생님한테 갭이 있다고. 신임을 받는데 맨날 땡땡이 치여가지고 맨날 담장에서 맨날 걸리시고. 학생회장이? 네. 학생회장 그 정도면은 박탈당하지 않나? 아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선생님 제외하고선 다 아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학생회장님이셨거든요. 저희 회장님 그러셨어요. 실제로. 근데 축제 때 올라가서 막 노래 불러 춤추고 막 애들 막 그러시고 나중에 조례 때 딱 그 학생회장 그 선서하시고 딱 이런 갭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갭 투자를 해야 되나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막상 대학교 와서 물어봤을 때는 다들 학생회장의 이미지가 좀 모범생? 정갈함?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좀 특이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보통 한국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들이 이제 하나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고 주로 이제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이상 하시면서 좀 모범적인 행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실제 학생회장은 좀 더 루나님이 말한 거에 비슷하긴 했어요. 그랬었군요. 네. 저 근데 사실 학생회장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뭔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학생회장은 약간 안경 쓰고 정갈한 교복에 이렇게 좀 권위가 있으면서 없는 듯한 느낌으로 사람들 좀 아우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희 회장님은 좀 다른 거여서
약간 그런 안경 쓰고 좀 정갈한 느낌은 저희 부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실세다. 네. 그러니까 바지 사장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약간 네. 그런 느낌 들었었는데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어느 이미지인진 몰라도 그런 학생회장 선배라는 이 추억을 곱씹으면서 이제 9위로 언니들이 이렇게 뽑아주셨고요. 네, 갑자기 좀 과거로 갔다 온 느낌이 좀 드네요. 회장님 잘 들고 계시나요? 네, 이제 사랑했어요. 중위권이에요. 중위권 9위도 지나갔고 8위.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완벽한 상대. 이거는 진짜 같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완벽하면 끌리는 느낌인 건가요? 네, 뭐 보완보다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잘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 노래를 좀 못하는 편이라서 나한테 좀 컴플렉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끌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안 꼽았는데 많이들 뽑아주셨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저도 안 꼽았어요. 저희한테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저희 근데 이거 왜 적었죠? 근데 의외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못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에게 약간 혹하고 근데 사람은 원래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성장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걸 맞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선망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가까이 있는 나의 애인이 그렇다고 하면 뭐 자기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선망된 느낌이 현실이 되면서 더 부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면 더 눈에 잘 띄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나는 얘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좀 더 멋있어 보이게 느껴질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을 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이 사람한테 어택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8위를 안 뽑았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저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글씨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글씨 부분이 예쁘게 있다는 쓰시는 거죠, 누나도? 네, 약간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걸 알았으면은 뽑았겠는데. 글씨가 이상형? 네, 글씨가 이상형인 것 같아요. 글씨 잘 쓰는 사람들 좀 혹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례로 예전 사귀었던 분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젓가락질을 잘해서 좋아했거든요. 신기하네요. 젓가락질 못할 것처럼 생겼는데 젓가락질을 잘했나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젓가락질 잘하게 생겼는데 네. 실제로 밥을 먹었는데 정말 젓가락질 정말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렇게까지 젓가락질 예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꼭 꽂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진짜 다른 사람 되게 그래?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거기에 꽂히잖아요. 막 덕질을 할 때도 보통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꽂히기도 하고 그런 계열이 아닐까 싶기도 맞아요. 한데 거의 꽂혀가지고. 네, 저희는 많이 동의는 못하니까 빨리 7위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게 약간 7위가 너듬이 풍기는 사람이랑 완전 약간 반대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똑똑한 뇌색녀 이런 뭔가 뇌가 섹시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뇌색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도 7, 8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취향이 별로 아니긴 저도요. 하거든요. 저는 7위 같은 뇌가 섹시한 언니들 무서워해요. 우리 다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사실 이거 누가 올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일단은 근데도 7위가 됐어요. 이게 저희 취향은 생각보다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봤는데 아까 그 완벽한 상대도 그렇고 뇌생녀도 그렇고 저는 이런 사람이 제 애인이면 저는 이 사람을 이기려고 들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라이벌 의식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더 나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오히려 이런 뭐 느낌. 좋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근데 이상형은 애인으로서는 다른 이의 능력을 먹고 자랐죠. 피곤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막 이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이 0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의 특성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게 끝이지. 그거 자체로 저는 막 매력을 엄청나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한데 아니면 뭐 어느 부분을 되게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력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포인트가 너무 예뻐 보였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반해야 한다는. 반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네, 능력 다 쓸모없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분들은 애인이나 이런 느낌이라보다는 약간 인말 포켓하는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친구 일로 와, 너 좀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인말 포켓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연애 감정이 잘 안 들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호감은 가지는데. 합니다. 네. 저희는 그렇고요. 하지만 7위나 됐어요. 많은 언니들이 뽑아주셨고 꽤 많은 언니들이. 네, 5% 정도 되는 언니들이 최종 우승자로 이렇게 뽑아주셨고요. 자, 6위부터 조금 확확 이제 올라가요. 6위부터 이제 8%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네. 눈빛이 섹시한 사람. 이거 사실 제가 저희 이제 남은 이상형 내용들 중에 있지만 누가 그랬어요. 눈빛이 섹시한 사람이랑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둘이 붙었대요. 어떻게 뽑냐고. 거기서 꺼야죠. 그래서 뽑을 수가 없다고. 네, 그런 후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맞붙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초반에 눈빛이 섹시한 사람은 좀 상위권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쭉쭉쭉 내려가면 다른 이상형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6위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네, 하지만 눈빛이 섹시한 사람도 그림이 너무 섹시하긴 했어요. 아, 맞아요. 네. 너무 섹시했어요. 네, 근데 눈빛이 섹시한 사람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예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눈빛이 섹시한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오히려 분위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심장은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끌린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눈빛이 섹시한 사람들의 특유는 약간 눈매라기보다는 그 안광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광이 약간 섹시한 안광이 있어요. 약간 눈동자의 직경이 꽤 커요. 어렵다. 직경도 있어요. 아니에요. 눈동자 그 검은 자 얘기하는 거죠. 검은 자의 직경이 조금 작아도 약간 고양이 같은 그런 섹시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배간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검은 자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크기는 아닌가? 네, 오히려 그냥 그 눈 안광에 정말 눈빛이에요. 눈빛. 안광에 가까운 거. 눈빛이 살짝 그 짙은 느낌의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은 자위가 크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검은 자위보다는 눈빛이 좀 짙은 매력이 좀 깊고 짙은 매력이 있는 분들이 좀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눈동자에서 그 반짝거리는 느낌이 많이 있으면 맑은 느낌이고요. 그 약간 사라지면 사람 섹시해 보이거든요. 아바타 같네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 안광이 좀 사라지는 느낌을 잘못하면 사람이 멍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중간을 잘 맞춰야 돼요. 중간 싹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건 타고 나야겠네요. 특유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게 섹시해 보이는 눈빛과 졸린 눈빛은 한 끗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졸려 보일 수 있는데 나른함과 졸림도 다르다고 하고. 근데 나른 쪽으로 가면 조금 섹시한 눈빛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 잘 모르겠고.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뽑은 건 또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면 5위, 대망의 5위 루나 5위가 뭘까요?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스타일. 이거 은근히 많이 뽑아주셨던데. 이런 지고지순한 타입 딱질색입니다. 저도 요거 초반 탈락이었거든요. 정말요? 저도 초반 탈락이에요. 저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바라기가 약간 두 가지로 좀 해석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난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집착보다는 오히려 아니요, 내가 1순위인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전 그 두 개 다 때문에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저도 나한테 집착 당연히 싫고 내가 1순위인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1순위는 좀 그렇고 전 점오 내지는 1순위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1.5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대방이 1순위가 아닌데 상대방이 내가 1순위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만큼 마음을 못 줄 것 같으니까 저는 충분히 각자의 인생 자기 스스로가 1순위고 저는 본인이 1순위인 사람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내가 되거나 뭐 이런 조금 더 상위권에 있으면야 좋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1순위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오히려 저는 요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게 바람 피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의미가 되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점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고 했는데 초반 탈락이긴 했지만 초반 탈락이지 누구랑 붙어도 절대 탈락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도 한 중위권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저는 그냥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해바라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다 취향이라 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각자의 저희 취향이 점점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것. 저희가 비슷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르기도 하다는 것. 이렇게 알고 4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4위 뭔가요, 하나님? 저 이거 1위 했는데 저는 네. 내 앞에서만 애교쟁이. 맞아, 말 잘 듣고 애교 잘 부리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군요. 좋습니다. 점점 이제 확고해지기 시작하네요. 저희의 이상형이. 루나의 이상이 확고해졌고 하나님의 이상형도 점점 밝혀지고 있고요. 이제 하래만 알고 있으면 네, 내 앞에서만 애교쟁이. 저는 애교쟁이 저는 사실 이거 좀 하위권이었어요. 그럼 하래님 저도 하위권이요. 애교가 본인이 많은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 있는데 뭐 부릴 수도 있고 안 부릴 수도 있겠죠. 없는 거다. 저 없는 거다 저거. 아니야. 없는 저 거예요. 없는 거다. 그래도 있다고 종종 들었어요. 그거는 뭐 애인 한정이겠죠. 네. 근데 저는 내 앞에서만 애교쟁이면은 약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은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애교를 부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당황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말은 즉슨 하래님 그렇게 애교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에 가깝네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빠졌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만 애교쟁이라는 거는 굳이 내 앞에서만 약간 그것도 그 사람이 부리고 싶은 애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아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만 너무 집중되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나한테만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거죠. 네. 애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애교를 더 많이 부렸대요. 나한테만 애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1순위다. 아니면 저한테만 애교를 부린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하리님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그 어떤 분께서 엄청 밖에서 만났을 때 친구로서 만났을 때는 엄청 약간 시니컬한데 약간 사람이 좀 다정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귀고 나서 뭐만 막 밥 먹었죠용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이것은 오마이갓 막 이런 느낌이 들은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갭이 나오네요. 저는 이런 갭 싫어합니다. 진짜요? 저는 이제 남들은 모르는 그 사람의 애교 있는 부분을 나만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 그리고 내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괜찮은데?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돼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상형이 웃기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맞아요. 네, 다음 가볼까요? 다음 가봅시다. 네. 그러면은 애교는 정말 취향인 것으로 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3인데요. 네, 대망의 3위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1, 2위에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1위가 되기는 했어요.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사실 저는 주로 웃는 얼굴이 예쁜 순간에 그 사람들한테 반했던 적들이 많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그냥 그 어떤 사람이 뭐 언제 왜 좋았어? 뭐 이렇게 물어. 근데 어떤 순간에 웃는 걸 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때 예쁨을 저는 약간 한순간에 딱 꽂히면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안 오면은 좋아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보통 꽂힐 때 좀 많은 확률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껏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저는 제가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저의 이상형은 꽃처럼 웃는 사람 좋아해요. 꽃이 어렵다. 피듯이 웃는 사람 있어요. 꽃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이 피는 것처럼 온 얼굴에 이렇게 화사하게 웃는 사람 있어요. 피어나는 느낌으로. 피어나듯이 웃는 사람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언제 절실하게 느꼈냐면 제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분이 자기 애인을 보면서 웃을 때 그 얼굴에 따라란. 제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있으신 분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애인을 보면서 웃었는데 루나는 반해버렸어. 네, 그 얼굴이 너무 꽃처럼 웃듯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 약간 슬픈 저의 그러한 꽂힘이 있어가지고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웃는 얼굴 예쁜 사람 좋아하는구나. 근데 은근히 뭐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보면은 웃을 때 예쁜 사람, 뭐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들 사실은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얼굴이 예쁜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 맞아요. 얼굴이 예쁘긴 한데 네. 웃는 모습이 나한테 예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래 얼굴, 그 사람의 원래 얼굴 자체가 기본적인 그 외적인 미적인 감각에서는 약간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웃는 얼굴이 그냥 예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 티끌 없이 웃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거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는데 웃는 얼굴이 좀 어색한 사람,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환하게 웃는 느낌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뭔가 의문스럽게 웃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자기는 안 좋아하고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끌 없이 웃는다거나 아니면 웃을 때 손 가리고 웃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환하게 그냥 이렇게 씩 웃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를 보이듯이 씩 웃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쁜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 더 좋긴 한데 이쁜 사람이 만약에 손을 가리고 웃는다 그러면 약간 저 사람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쁘게 웃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그 이쁨은 각자의 기준이 또 이제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그냥 뭐 예쁜 사람은 다 웃음이 예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저는 이건 또 하래님이 아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다라는 그거인 것 같아요. 뭐 웃는 얼굴이 예쁘면 그런 사람이구나로 이제. 네, 그냥 되게 정도. 잘 웃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근데 나한테 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3인가요? 3이라고 해서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했네요. 사실 완전 초반에는 1위가 그 근육박 부치였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 퀴어들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사진에 홀린 건가라고 근육 생각했는데 러버들이구나. 이게 좀 많은 언니들이 투표해 주시면서 쭉쭉쭉 이제 근육 부치는 10위로 내려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근육 부치라 가지고 내려간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도 조금 밑에 있다가 쭉쭉쭉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이상형을 많이 꼽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자 이제 2위와 1위가 남았는데요. 2위 저 너무 이게 상위권이라서 저도 좀 놀랐어요. 놀래기도 했는데 재밌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긴 하니까 저는 현실적이다 역시.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2위가 맞아요. 싫어하기 어렵죠. 뭔가요, 루나? 돈 많은 부자 언니. 맞아요. 현실적이야. 네, 일단 돈 많은 부자 언니는 웬만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 두고 뽑으라고 하면은 돈 많은 부자 언니 좋은데 이제 다른 더 강력한 이상형 토너먼트 할 때 이상형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밀려나긴 했는데 사실 뭐 웬만해선 돈 많은 부자 언니 좋죠. 근데 무섭긴 한데 좋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하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연애하고 싶은 이상형을 찾는 거냐 아니면 길게 봐서 내가 연애를 오래 할 상대를 찾는 거냐 해서 길게 할 연애 상대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경제 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지 뭔가 너무 부자이거나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현실적으로 내 정신을 갉아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너무 자본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다들 조금 힘든 시기라서 네, 뭐 그런 복권 같은 것들 사시듯이 맞아요. 가질 수 없는 언니다. 네, 그래서 이상형으로 이렇게 좀 등극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다들 살기가 팍팍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2위라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고요. 하지만 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려면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는 좋죠. 그럼요. 네, 탈세만 안 하신다면 뭐 내 애인이 돈이 많으면 뭐 나도 좋은 일이고. 그치, 나도 좋지. 좋죠. 언니가 맛있는 호떡 사주겠지. 근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완전 학생일 때 직장인이셨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씀씀이와 제 씀씀이는 다르잖아요.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분의 씀씀이를 맞추려고 알바를 진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씀씀이에 놀라했던 그런 기억은 있기는 해요. 네, 어쨌든 돈 많으면은 좋기는 좋죠. 근데 저처럼 이제 내가 그거를 안 받고 나도 그만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아까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1위를 바로 발표해 보도록 드디어 하겠습니다. 1위 대망의 갑니까? 1위는요? 네, 대망의 1위 무엇일까요, 루나님?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네, 맞아요. 맞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맞아요. 이거는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몰랐다, 드디어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연애 실패할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상형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됐다고. 네. 그렇죠.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다들 아마 연애를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연애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막 많이 만나보시다 보면은 이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이상형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많이들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인간의 덕목. 이상형에 더 나아가서 그런 정도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랑은 사실은 얘기할 때 행복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마음이 네. 정화돼요. 네. 나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맞아요. 정화돼요. 나의 도끼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거는 돈 많은 부자 언니까지 2위가 11.81% 최종 우승을 했다면 완전 두 배 이상이죠. 2배 이상의 26.77%의 언니들이 네, 최종 우승자로 뽑아주셨어요. 승률도 73%예요. 네, 거의 그냥 대부분의 언니들이 뭐 한 8분 정도가 10분 중에 7, 8분 정도가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말을 험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안녕이죠. 빠이죠. 초반에서부터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언니들 모두들 고운 말 바른 말 쓰시면서 매력을 이렇게 어필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행복했다. 네. 꿈에서 깰 시간인 거죠? 네, 벌써 꿈에서 깰 시간이 되어서 언니들 저희 이렇게 퀴어 월드컵 5월에도 기대해 주시면 되는데 5월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매운맛이에요. 불바다예요. 불바다로 해야죠. 네, 어떤 불바다 매운 퀴어 월드컵이 올지 저희 SNS나 카페를 좀 참고해 주시면은 저희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직 저희 이상형 5월 토너먼트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상형 계속, 월드컵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SNS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에 들어가셔서 행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언니 저희 다음 달에 만나요.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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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꽉꽉 채워서 하는 수다라니 저 집 가서 바로 잘 것 같아요. 아, 매번 하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편집자 고생하세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자, 언니들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다음 달에도 더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 올게요. 날씨 좋으니까 다들 산책 많이 하시고요. 물론 미세먼지가 심하지만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다면 후기를 SNS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You gotta listen, you gotta listen.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